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현장 속으로 열심히 직접 발로 뛰는 분이 있습니다. 군산 출신 박주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예. 여름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예, 뭐 간단히 가족들하고 여행했습니다. 예, 요즘 민주평화당이 어쨌든 결국 둘로 쪼개졌잖아요. 예, 어떤 예. 심정이세요? 일단 뭐 저희는 그 정도의 정치를 가기 위해서 뭐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실 이제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 나올 때도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감수하고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탈당하시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요구, 그러니까 당대표를 즉시 내려놓으라는 요구에 부응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이제 앞으로 계속 뭔가 호구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절박함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구태 정치에서 결별하지 못했던 그거를 과감하게 좀 끊어내고 네. 정말 새로운 뉴 DJ들 세대 교체 그리고 약자 그룹하고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민주평화당이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정치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 뭐 추석 전후로 해서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뭐 더 나가실 분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마타도였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사람들이 점잖고 그러니까 망신 주고 이렇게 주면 우세스러워서 뭔가 항복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좀 작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마땅한 이유는 어쨌든 뭐 없어 보이는데 예. 박주연 의원을 어쨌든 최고위원 시키면서부터 좀 틈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명분이 없다라는 게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당원에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첫 쪽에 어떤 분이 이제 과반수의 최고위원을 갖고 결정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문제의 어떤 시발이었고, 예. 근데 그거는 전혀 이제 정당 정치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이제 상황 정치라고 하는 건데, 뭐 이제 우리 정치가 그런 구태 정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 갈라서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예.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굉장히 바빠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하고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 자체가 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분위기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일당백 정신으로. 네. 예. 민주평화당이 글쎄요. 지지율도 지지부진하고 뭔가 일각에서는 너무 임팩트가 없다. 영향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오히려 지금 예. 그분들이 이제 탈당하고 나서요.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예, 그 약간 뭐 출렁거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전라북도가 사실 정말 사람도 적고 힘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소리를 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비로소 어떤 이제 역경을 헤치고 전라북도 정치가 시작하는 출발점에 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뭐 정동영 대표나 주배숙 전 대표님이나 저나 또 김광수 의원님이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새로운 전북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다른 약자 그룹과 연대하고 또 뭐 호남 전체로 연대하고 하는 이렇게 이제 위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만은 그동안은 이제 전북이 뭔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제 주도권을 잡고서 우리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아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시작하고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국민의당 창당 최고위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안철수 의원이 또 보수 합당을 하는 것을 또 반대하면서 나왔는데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또 인질로 잡혀가지고 네,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네, 네. 제가 이제 당적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이제 활동하고 그럼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당적 정리가 안 되니까 국회 예. 대정부 질문도 못 하고요. 상임위 간사도 못 하고요. 그리고 당을 대표하는 토론회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국회 의정 활동의 막 거의 절반 이상이 제약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평화당에 정말 선봉에 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호남이 선택권을 갖고 또 전북이 그 경쟁 구도 속에서 홀대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개혁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서 개혁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견인을 해서 예. 하여간 이 정치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 불리게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번에 이제 그런 탈당하는 사태에서도 예. 그냥 적당히 봉합을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도라는 것을 지켜가지 않으면 저는 그거는 정치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 정신, 낙후된 소외된 호남을 살리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민주평화당을 택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정당들이 안 해왔던 정말로 그 민생 탐방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위한 뭐 백년가게 특별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요즘 예. 뭐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너무나도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때문에 힘든데 예. 그 부분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었잖아요. 예,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을 민주평화당이 함께 한 지가 이제 1년도 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뢰를 쌓아왔고 100년 예. 가게 특별법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지만 소상공인들이나 그 소상공인 그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한 어떤 아픔이고 어려움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념이 그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최저임금을 네. 올려야 되지만 예.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웠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게 이제 기존의 맥락에서 좀 보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폄훼를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650만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1000만까지. 전북은 더 높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요. 그중에서도 전라북도는 우선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고용률이 가장 낮잖아요. 네. 가장 낮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게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무슨 자유한국당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해 줬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정의당이 그 대변해 줬나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그룹의 서민 경제 덩어리가 정치에서 전혀 대변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네. 정치를 하는 그것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갈 것이고요. 소상공인 예. 또 청년들 이렇게 청년 직접 여성. 정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당론으로도 맞습니다. 밝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산 출신이시고 전주여고 나오셔서 서울법대 가셨더라고요. 공부 굉장히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예. 원래 꿈은? 원래 꿈은 뭐 외교관이나 어. 그런 쪽이었고 법 쪽은 아니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전주여고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네. 저 때까지 이제 서울법대를 한 명도 못 보냈어요. 와. 그래서 학교에서의 전주여고에 영광이네요. 학교에서 거의 예. 이제 막 푸시해가지고 음. 서울법대를 가라. 그래서 이제 그 갈 때는 좀 억지로 간 거였지만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는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그 이제 원래 부안 출신이신데 전주 사범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연세 드시고 나서는 항상 이제 나는 이제 전주 가서 살 거야. 예. 전주 가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식들이 뭐 수도권에 있으니까 전주에 못 내려오셨는데 요즘은 제가 그 이제 삼천동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고 거의 이제 국회 일정이 없으면 이제 전주에 있으면서 아버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전주 사범 있던 곳도 이렇게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법대면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보자보다는 선배되시죠? 아니, 예, 그렇죠. 1년, 네네네. 제가 1년 선배고, 예. 제 서클 후배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알죠. 예. 아주 잘 아는데, 네. 이번에 정말 뭐 저는, 오랫동안 이제 좀 교훈은 없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된 걸 보고 좀 참담했고요. 원래 당론은 저희 찬성이었잖아요. 당론은요. 네. 아닙니다. 대권 후보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탈당하신 박지원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예. 하신 거고요. 예. 지금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이런 조국 후보의 그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논평을 네. 정확히 그렇게 냈어요.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거는 적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에게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했는데 그 후에 딸 문제 또 그 사립학원 문제 이런 펀드 것들이 문제 뭐 네. 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후배지만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예. 어쨌든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만금은 계속 물어볼 때마다 이게 희망 고문처럼 되는 것 같아서 전북 도민들도 예. 힘겨워하는데 방향을 좀 전환했더라고요. 예. 일단 새만금이 이제 더 이상 애물단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새만금에 이제 이게 뭔가 더 쉬워진 마타도어가 새만금에 가니까 바다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걸 확인했어요. 이건 무조건 먼저 매립을 해야 된다. 예. 그동안은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가 매립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 주도 매립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그때 이제 정동영 대표 또 저가 이제 김현미 장관님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어쨌든 정부 주도 매립으로 방향을 바꾼 거는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매립하는 방식이 아니고 새만금 개발 공사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뭐 그 땅을 적절하게 뭐 수자원 공사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뭐 그 이익을 얻어서 또 뭐 투자하고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저희가 처음에 그 시도했던 것만에 이제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매립하는 것이 가시화됐고요. 태양광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상 태양광. 예, 그 태양광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처음부터 딱 그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현지 생산의 원칙. 자, 뭐 모듈, 셀, 뭐 패널 이거를 현지에서 생산해서 새만금에 깔아라. 우리 지역에서.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30년 동안 전라북도의 애물단지였고 전라북도 예산을 다 차지하면서 부담만 주었던 그런 땅인데 네. 이제 겨우 좀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태양광을 깔겠다고 있을 수 없다. 다만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연구소 들어오고 현지 생산의 원칙 플러스 전부 기업 우대 원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네. 그거를 이제 설치하는 그 구조물을 만드는 것조차도 네. 그것조차도 지금 전부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우리 지역 참여 업체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전북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사실 이제 대기업이 다 그걸 가져간 형태가 돼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 또 정치권이 더 이제 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연구소 유치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새만금 넓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식품무역항이 답이다. 예, 식품무역항이 답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농생명으로 이제 전라북도가 굉장히 특화돼 있고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있고 또 전주의 어떤 비빔밥 맛의 고장이고 중국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중국
큰 중국 시장이죠. 네. 그렇죠. 산동성하고 일직선상에 있고 새만금 신항이 우리나라에서 수심이 제일 깊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식품 무역항이 되려면 예. 엄청나게 큰 곡물 벌크선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게 원가 경쟁력이 팍팍 떨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새만금 신항은 정말 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 못지않은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가진 곳이고, 제가 이번에 이제 농해수에 있으면서 해수부하고 또 기재도 만나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은 항만 기본 계획에 이 새만금 항을 신항을 대중국 식품 무역항으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2, 3만 톤 석에서 5만 톤으로 좀 규모를 늘린 것을 향후에 이제 그런 교역에 따라서 10만 톤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새로운 하고 방향 있습니다. 전환. 예. 알겠습니다. 제3금융 조성, 금융타운 조성하는 것도 예. 참 쉽지 않아 보여요. 터덕거린다고 해야 되는데 보류가 됐죠. 예.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이제 대중국 식품 무역항 만드는 게 항만 기본 계획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 재산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뭐 그 기금운용본부에 650조 플러스 뭐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 기금을 운용한 자산 운용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기존의 전략부에서 농생명으로 잡았는데 예. 농생명 자체가 금융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새만금 신항이 대중국 식품 무역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계획을 갖다가 원용을 해서 예, 식품 무역 금융 플러스 자산 운용 이렇게 해서 재산 금융 중심지 재지정 추진을 해야 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엄청 싸웠는데 그때 이제 성과가 정부가 이게 지금 말하자면 포기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답을 금융위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이라도 뭐 총선 전에 한 번의 기회를 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650조 말씀 기금, 예. 국민연금공단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일부 예산을 청년들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같으면 매년 7천에서 8천 명 수도권으로 지금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역에 있게 할 수 있다. 그 예산을 활용하면 그런 말씀을 또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 노후를 위한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예.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공적인 기금이다 보니까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나 또 청년들이 제대로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저는 이제 그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력하냐에 따라서 수익성도 내면서 내면서 지역 발전에도 또 공헌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회 공헌 역할도 할 수 있는 창업 자금 마중 물격으로 마련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돈을? 창업 자금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청년 주거 공간을 위한 어떤 청년 공공 원룸이나 청년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연금이 지어서 적절한 이제 그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어쨌든 전북 혁신도시로 내려온 것은 전북의 발전하고 바로 이제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혁신도시가 뭐 악취 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 그냥 놔두면은 3년, 4년,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민주평화당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다 반영하자. 악취 문제가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어차피 그 투입할 예산이라면 3,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쪼개지 말고 한꺼번에 해서 내년 안에 악취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게
전북에 과학이원 유치하자, 과학기술원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유치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타진을 해보면 예전에는 대기업이 거기 토지, 뭐 토지가 괜찮아? 뭐 싸게 살 수 있어? 그거나 아니면 이제 자금 융통이 어떻게 돼? 이런 걸 물어봤다면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고급 인력이 있나? 정확히 그걸 얘기합니다. R&D 예. 인력 얘기합니다. 그런데 R&D 인력이 서울에서 1시간 반 이상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조달해야 합니다. 현지 조달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원이 있고 없고가 그 지역의 R&D 생태계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원이 있게 되면 이게 우리 지금 연구소들이 꽤 있잖아요. 그 연구소들만으로는 어떤 지역의 발전하고 직접 연결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서 또 포다까지 하고 연구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또 이제 청년 벤처 창업 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 그런 R&D 생태계를 보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청년 벤처 창업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정부의 20조 그 R&D 예산이 과기원 중심으로 해서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R&D 예산이 많이 오면 그 R&D 예산으로 어떤 뭐 기술 관련된 과학 관련된 연구도 하지만 예. 그거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하다 보면 그게 지역 발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발전 계획이 그 과기원을 통한 어떤 R&D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자마자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예. 법안을 발의하고 과기 기재위 열심히 다니면서 과기부 장관을 제가 6번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부산 분이라서 부산 과기원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과기부 장관이 바뀌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해서 똘똘 뭉쳐서 전라북도도 예전에는 좀 소극적이다가 요즘은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이번에 밀어붙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군산 출신 또 변호사도 하셨고 현재 국회의원이신데 보람된 때는 언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시민경제사연구소라는 그런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간 뭐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대안 예산도 만들어보고 그런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게 우선적이었지만 이제 정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전북 발전을 위한 이런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연구를 해오다가 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거를 진척시킬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보람됐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하고 예산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 뭐 전라북도도 그 엄청난 매칭을 해야 돼요. 예.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지역일수록 매칭해야 될 돈이 더 많아져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맞아요. 내놓아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뭐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그냥 100%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중앙정부가 국가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는 항상 무슨 예타다, 뭐 힘의 논리 작용해서 힘없는 전북은 그걸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보조 사업으로 하지 말고 교부세를 지금 19.24%를 하잖아요. 이거를 24%로 올려라. 그러면은 힘이 없는 지역도 어쨌든 정부 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이제 공감을 얻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해진 시간 내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갔는데 정당은 민주평화당은 많이 이제 작은 정당이 됐지만 한 송이의 꽃이 주변을 또 화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 열심히 왕성하게 더욱더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책 한 권 또 좋은 영화 한 편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실천하기에는 좋은 계절인데요.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